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돈세영이 어제 큰 수익이 좀 났죠. 며칠 쉬려고 했지만 쉬어서 뭐합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돈세영이 투자법 중 평균값 낮추기 작전을 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한번 이야기할까 합니다. 100억 만들기. 100억이라는 거는 상징성도 있지만 돈세영이 생각하기엔 100억이라는 돈은 아무나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100억이 윗세상 하늘나라에 있는 돈일 수도 있고, 좀 노력하고 연구하면 아무나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억은 참 꿈의 돈이에요. 100억 없어요. 하지만 100억은 무조건 만든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만드냐, 이것이 문제지, 노력하면 100억은 아무나 만들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왜 하려고 할까요? 20대 초반부터 군대 제대 후 경제적 자유를 꿈을 꿨어요. 꿈을 가진 거죠. 하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적 자유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하고 싶을까? 시간의 자유가, 인간이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돈이 없으면 시간의 자유에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경제적 자유를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의 자유예요. 어느 정도 내가 이루면 일하고 싶지 않으면 일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고, 시간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년 내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1년 내내 일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간대 내가 필요하면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요.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시간의 자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돈이라는 게 유지가 되고 풍부하다면 굳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세영은 지금 경제적 자유를 못 만들었지만 지금 시간의 자유를 나름대로 누리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지금 합니다. 다만 뭐냐? 내가 목표한 돈이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동세영은 시간의 자유를 얽매이거나 내가 싫어하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나는 지금 돈세영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몇 시간을 더 하고 밤새워도 해도 일이 지치지 않아요. 돈세영이 지금 그래요. 주식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잘만 하면, 주식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잘만 하면 돈이 됩니다. 돈이 돼요. 신기하죠? 그런데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만들려면 100억 정도 상징성인 돈이지만 돈이 필요해요. 적당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시간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면 100억은 좀 과하지만 100억이 많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100억이든 50억이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을 만들려면 평범한 행동을 해서는, 평범한 재테크, 평범한 행동을 해서는 100억을 만들기가 사실 힘듭니다. 100억을 만들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돈세영은 생각합니다. 부의 레버리지, 사실 부의 레버리지는 책이나 일반 사람들은 절대 빚을 지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제 아들도 빚을 지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빚을 지고 투자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레버리지를 써서 없는 돈으로 큰 돈을 만들었는데, 내가 10년을 레버리지를 쓰면서 돈을 만들어 보니까 레버리지는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레버리지를,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레버리지를 쓰고 빚을 져서 망한다 하지만 아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레버리지는 얼마나 이자가 싸느냐, 금리가 싼 가격에 내가 돈을 땡길 수 있냐는 싸움이다. 빚을 안 쓰는 게 좋지만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부의 빠른 지름길이지만 현명한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그 현명함이란 결정적인 건 뭐냐? 금리다. 금리가 쌀 때 아니면 금리를 내가 신용을 좋게 만들어서 금리를 싸게 만들면 금리 계산하고 투자할 투자 대상에서 금리를 이기면서 돈을 버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레버리지는 없는 사람들, 서민들에게 가장 빠른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다. 하지만 뭐 쉽겠습니까? 달콤한 유혹에는 독이 있고 독이 든 성배다. 그만큼 위험하다 이겁니다. 레버리지를 써서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빠른 것밖에 더 유리한 건 없어요. 레버리지 써서는 좀 성장 속도와 빠르게 가는 길이지만 너무 빠르게 가려다가는 독을 먹고 죽는다는 거죠. 독이 든 성배다. 그러니 혹시 레버리지를 쓰고 계신 분들은 항상 내가 독이 든 성배를 들고 있으니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매우 조심하시고 자기가 감수할 정도의 레버리지만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돈생이 이야기했죠. 레버리지를 쓰되 금리가 너무 비싸면 안 됩니다. 최소 10% 이상 쓰는 거는 그거는 사채나 이런 거 쓰는 건 그거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금리예요. 그러니 금리 비싼 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양면에 칼이 있어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독이 있는 성배다. 항상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사실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고 다 사는 거예요.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것도 올라갈 땐 좋죠. 근데 내릴 때는 진짜 쪽박찹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레버리지가 상승할 때 쓰면 좋은데 그걸 못 버티고 부도가 나면 바로 빠른 속도로 망하는 겁니다. 돈세형의 투자법에는 성공하는 투자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미래에 투자하라. 10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 성공한다. 예로 자율주행 2차 전지는 지금 날라갔죠. 10배, 20배 터졌습니다. 지금 터지지 않은 우주항공, 미래죠. 미래자동차, 전력반도체, 미래죠. 이 모든 종목이 섹터가 10년의 미래가 밝아요. 맞죠?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10배, 템버거 터졌어요. 이건 아니죠. 지금 시작하는 섹터에서 10년의 미래가 좋은데 아직 터지지 않은 섹터에서 투자를 하면 성공합니다. 미래의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면 차트 필요 없어요. 돈세형 사실 차트 보조지표예요. 그냥 싸게 살려는 지표로 보지 차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급이 중요한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 기관이 매수하는 거? 10년을 보고 투자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돈세형은 사실 기관들 사든지 외국인이 사든지 신경 안 써요. 왜? 내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다. 10년의 미래를 땡겨서 제가 선매수하는 거면 때가 되면 좋은 주식이 된다면 외국인 기관 알아서 매수합니다. 그러니 저는 수급을 사실 안 봐요. 그리고 차트도 사실 망가졌을 때 삽니다. 그런데 뭐가 차트를 보고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돈세형 2, 3년 차트 공부했지만 차트는 그냥 보조지표예요. 10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짱입니다. 주식 투자 성공법, 성장 배당주 투자법. 여기 한 번에 넣었지만 성장하지 않는 주식은 사지를 않아요. 주식은 무조건 성장하는 종목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덤으로 성장하는 주식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을 줘요. 근데 배당이 또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투자법이 없어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당연히 미래를 보고 하니까 성장 주고 성장을 하고 돈을 벌면 배당을 주고 배당이 1년, 2년, 3년 지나면 배당이 1,000원 주던 게 3,000원, 5,000원, 만원을 갑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게 되면 그 배당 갖고 송아지 투자법 매우 좋은 투자법인데 배당을 받은 거로 술을 먹거나 뭐 맛있는 거 먹을 생각 하지 말고 경제적인 자유를 아직 못 만들었다면 그 돈 갖고 재투자하는 거예요. 새끼치라는 거죠. 송아지 투자법, 새끼치기, 금송아지.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좋죠? 이 엄마소가 새끼를 난 거죠.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이거 샀어요, 엄마소를. 근데 배당을 주는 게 이 송아지라는 거죠.
이 송아지가 또 커서 또 새끼를 납니다. 그게 복리죠. 복리 투자법이에요. 이게 이해하기 쉽게 송아지 투자법으로 돈세영이 만들었어요. 송아지 투자법을 해야 합니다. 저가 분할 매수, 한 번에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세영이 L전자를 한 300번 나누어서 샀죠. 그리고 돈세영은 평균 3번 이상 나누어서 삽니다. 나누는 폭은 한 10% 빠지면 또 사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진짜 절대 바닥이면 또 사고, 이왕이면 매우 쌀 때 비중을 더 크게 큰 돈이 들어가고, 돈세영 해보니까 너무 초반에 큰 돈 들어가면 평균 단가가 안 낮춰져요. 그러니 처음에는 보초비용 보내고 선발 때 보내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큰 돈 들어가는 그런 작전이 매우 좋죠. 그래서 또 책에선 그러고 또 아마추어들은 얘기합니다. 물타기 하지 마라. 왜 물타기가 왜 나쁩니까? 어찌 바닥을 어찌합니까? 처음부터 투자할 때 나쁜 생각으로 하니까 물타기라고 하는 거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매수를 하고 나눌 생각을 하면 좋은 투자법이에요. 그게 저가 분할 매수, 평균 단가 낮추기 작전.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거고, 물타기라는 건 한 끗 차이인데 처음부터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할 수 없이 손해를 보니까 물을 타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차이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에 투자의 수익이 많이 차이 나요. 사실 오늘 돈세영은 뭐 이런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전을 이야기하려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철학적인 이야기를 앞에 얘기했는데 오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삭막해서 재미있게 만든 거고, 핵심은 이거예요. 돈세영이 오늘 KG케미칼을 매도해서 1억 5천을 벌고 현금이 한 4억 5천 정도 있지 않습니까? 4억 5천 있죠?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돈세영 며칠 쉬어야겠다, 좀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좀 약한 모습 보이고 그랬는데, 또 하루 푹 자고 나니까 쉬긴 뭘 쉽니까? 지금 하루에도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흥분하면 안 되니까, 많은 돈을 벌었을 때는 겸손이 부족하고 흥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분히 새벽에 출근해서 좀 며칠 쉴까? 그러다가 아니다, 좀 생각을 해보고 기회가 되면 돈세영의 투자법 평균 단가 낮추기 작전을 하자. 계좌가 있는데 SK네트워크가 좀 손해가 컸어요. 그래서 SK네트워크를 제가 오늘 1,300만 원 산 거죠. 그러면 원래 얼마 없었던 거죠. 1,300만 원 샀는데 매입 금액이 1,400이니까 한 30% 정도 손해보다가 이렇게 큰 돈에 물타기를 하니까 아주 좋은 계좌로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1,300만 원을 사니까 평균 단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해볼 만한 단가죠. 두 번째 뭐 샀습니까? 섹트레가이. 섹트레가이는 이 계좌에 없는데 돈세영이 좀 비싸게 2억을 샀어요. 그래서 이 계좌에 7,300만 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딴 계좌 한 2억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7,300만 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낮아지겠죠. 돈세영 섹트레가이를 좋게 봅니다. 우주항공의 미래가 10년이 밝아서 섹트레가이 샀고, 섹트레가이를 산 이유는 평균가 낮추기고요. 10년의 미래가 좋기 때문에 S트래픽을 이렇게 살 때도 분할을 해서 삽니다. 한 번에 안 사고요. 3,000주, 1,000주, 1,000주 이렇게 낮춰가면서 사고 있고요. 3천만 원을 사고. S트래픽은 전기차 충전 섹터죠. 돈세영이 좋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조정을 받길래 또 적게 들어가서 3천만 원 더 샀죠. 사실 수익률이 이거는 10% 정도가 났었는데 평균 단가가 낮춰진 거죠. 2%밖에 못 먹었는데 한 4,800만 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금액으로 S트래픽에 매수를 한 거죠. S트래픽은 기회가 되면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전기차 충전 섹터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요. 하나시스템은 지금 타이밍은 아니지만 좀 제가 많이 손해를 봤었어요. 이것도 한 20% 이상 손해를 봤나? 2,500만 원을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춘 거죠. 뭐 2.94 많이 낮췄죠. 하나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미래가 매우 밝기 때문에 도심항공이죠. 우주인터넷,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고 도심항공 섹터이고 미래가 10년이 밝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은 평균 단가를 낮추고 또 매수한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기회가 될 때 추가로 매수를 했죠. 1억 4천을 매수한 거예요. 이 계좌에
2억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금이 지금 4,5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억 4천 정도 꽤 많이 매수를 했죠. 그랬더니 이 계좌가 매우 아름답게 꾸미기가 된 거죠. 이 물타기 전에는 마이너스 난 게 컸고 계좌가 좀 지저분했어요. 근데 제가 살릴 놈은 살렸더니 이렇게 쓸만한 계좌로 바뀐 거죠. 한마디로 계좌를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근데 선지는 제가 망설이다가 추가 매수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는 밀었고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 31%짜리를 다시 평균 단가를 낮출 생각이에요. 푸순위로 밀린 거죠. 큰 수익이 난 현금이 있다면 계좌를 평균 단가 낮추기로 계좌를 살립니다. 계좌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성공합니다. 매우 좋은 투자법이에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뺑뺑 돌고 처음에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평균 단가 낮추기 작전을 한 거죠. 오늘 놀지 않았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투자법이 있어요. 그거는 추격 매수 금지법. 주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식은 쌀 때 사야 되고 바닥 때 사야 되고 그리고 한도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절대 매수를 안 합니다. 불나방이 되지 말자. 불나방이 됐다가는 타 죽는다는 이야기죠. 2월 28일 날 신문에 올라온 건데 불나방 금지 경보,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월 28일 지금 3월 8일인데 더 상승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나방이 타 죽는 타이밍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LNF 에코프로를 사지 말라는 거에 아니에요. 바닥에 사고 어느 정도 바닥에 사지 않았다면 그거는 보유자의 잔치입니다. 왜 보유자의 잔치에 박수만 쳐주면 되지? 왜 우리가 불나방이 돼서 타 죽으려고 뛰어듭니까? 이렇게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불나방인지 언제 하느냐? 바닥에서 10배 이상 된 거는 위험한 단계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바닥에서 10배 이상 터졌어요. 어떤 거는 20배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좀 오버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평가에서 10년의 미를 땡겨왔는데 바닥에 매수하신 분은 보유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매수하신 분은 내려봐야 다 이익금이기 때문에 번 돈을 까먹는 거지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만약에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다? 못 버텨요. 돈 반토막 나봐요. 그때부터는 부정으로 바뀝니다. 많이 오르고 10배가 오른 종목은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불나방의 존재밖에 안 돼요. 돈생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뭐냐? 불나방. 그래서 돈세형이 많이 오른 종목은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좀 자존심도 상하고요. 아니 쌀 때 사야지 왜 비쌀 때 거기서 근처에서 노냐 이겁니다. 불나방이 되지 말자. 돈생이 오늘 하루 서연 미련이 없어서 오늘 놀긴 뭐해서 오늘 단타 쳐서 130만원 이익 실현을 했고요. 서연 먹었고요. 오늘 또 KG케미칼 오전에 좀 상승하길래 590만원 41% 먹고 KG케미칼 나머지 잔고 다 매도했어요. 590만원 만족합니다. 오늘 6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이상 이익 실현을 했네요. 700만원 이상 이익 실현은 700만원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차분히 지금 있는 현금이 오늘 1억 정도 샀으니까 한 3억 정도의 현금이 있거든요. 주식을 쇼핑하듯이 즐기면서 그동안 공부한 종목 중에 자신이 넘치는 종목을 저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천천히 싸움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돈세요 가족 여러분들 100억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니 공부 많이 하시고 실력을 키우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자유, 상징성 있는 100억은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화이팅 합시다. 돈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힘이 쏟더라고요. 댓글에 KEC 종목을 분석해 달라고 하시는데 조만간에 제가 정밀 분석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댓글에 궁금한 점 적어 놓으셔도 돼요. 물론 100% 제가 방송을 못하고 댓글로 대응도 하지만 100% 방송을 종목 분석을 못하겠지만 시간을 최대한 내서 궁금한 점 좋은 종목 있으면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KC는 개인적으로 제가 쳐다보고 있고 매수를 못했을 뿐이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이고 잘 됐다. 조만간에 제가 자료를 모아서 퍼펙트하게 방송하겠습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가자 100억.